연세 한국어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6과 모임 문화 1항 할머니께 인사부터 드리고요. 들으십시오. 어서 와라. 오는데 힘들었지? 아니에요, 큰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잔치 준비로 고생하셨죠? 아니다. 고생은 무슨. 그런데 배고프지 않니? 빈대떡이라도 좀 먹을래? 우선 할머니께 인사부터 드리고요. 지금 방에 계시죠? 응. 그럼 내가 이 빈대떡 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래? 안 그래도 지금 갖다가 드리려던 참이었거든. 네, 주세요. 제가 갖다가 드릴게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우리 회사 과장님의 아기 돌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무엇을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아기 옷이나 신발같이 아기한테 필요한 물건은 어떨까요? 그런데 아기 엄마의 취향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럼 금반지는 어때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기 돌에 많이 선물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반지가 좋겠어요. 그런데 돌잔치에 가서 뭐라고 인사해야 해요? 아기를 보고 참 잘생겼다라든가 참 예쁘다고 말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면 돼요. 부모님들에게는 뭐라고 인사해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고 아기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미선 씨 덕분에 잘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항 너한테 안부 전해달래. 들으십시오. 야, 오래간만이다. 동창회 때나 내 얼굴을 보는구나. 우리 얼마 만이지? 학교 졸업하고서 처음이니까 한 3년쯤 되나? 요즘 어떻게 지내?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야. 힘들겠구나. 그런데 정희가 안 보이네. 아까 연락이 왔는데 오늘 못 온다고 하더라. 너한테 안부 전해달래. 못 오다니? 난 정희 보려고 왔는데. 삼항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오실 수 있죠? 들으십시오. 민수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이번 금요일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선배님 오실 수 있죠? 이번 금요일? 몇 시에 시작하는데? 4시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래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환영회를 하니까 6시까지 오세요. 일찍 연락하지. 저녁 약속이 있는데 좀 늦게 가도 될까? 늦게라도 꼭 오세요. 뒤풀이로 노래방에 갈 거니까 노래도 한 곡 준비해 오시고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제임스, 오늘 저녁 6시에 신입생 환영회 있는 거 알지? 네, 선배님. 그런데 장소는 어디예요? 신촌에 있는 연세 돼지갈비집인데 백화점 뒷골목에 있어. 그런데 선배님, 한국의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뭘 해요? 신입생 소개도 하고 선배들 이야기도 듣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일단 와서 경험해봐. 재미있을 거야. 저희들이 뭐 준비할 거 없어요? 선배들이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오기만 해. 정말요? 와,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 대학원 선배들하고 졸업한 선배들도 모두 오시니까 늦지 말고 와야 한다. 네, 알았어요. 아, 그리고 환영회 뒤에 노래방에도 갈 거니까 뒤에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알겠어요. 그럼 이따 뵐게요. 사항. 간단하게 차나 마시지요. 들으십시오. 자, 슬슬 정리들 하시죠. 오늘 회식에 모두들 참석하시지요? 그럼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요. 식사하고 나서 2차도 있어요? 2차는 노래방에 갈까 하는데 다들 어때요? 어떻게 하죠? 저는 목이 쉬어서 노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웨이 씨가 목이 아프다니까 2차는 간단하게 차나 마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2차는 제가 사죠. 오항. 문화. 모임 문화. 한국에도 여러분의 나라와 같이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돌, 생일, 회갑잔치 등과 같은 가족 모임, 신입생 환영회나 환송회 등의 학교 모임, 그리고 회식이나 뒤풀이 같은 직장 생활 모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관련된 문화 중 식사 후 돈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국에서는 친구나 선후배 혹은 손윗사람이나 손아랫사람과 만날 때 식사비를 각자 내지 않고 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선배와 후배 사이의 만남이라면 선배가,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과의 만남이라면 손윗사람이 식사비를 내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또한 친구 간의 만남에서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지 않고 돌아가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7과 실수와 사과. 1항. 숙제를 낸다는 것이 일기장을 냈어요.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 어떡하죠? 저 오늘 실수를 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선생님께 숙제를 낸다는 것이 그만 제 일기장을 냈어요. 어떻게 하죠? 뭐가 문제예요? 다시 달라고 하세요. 벌써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셨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무슨 비밀 내용이 있나 봐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어머, 리에 씨, 어떡하죠? 왜요? 리에 씨가 부탁한 김밥을 사왔는데요. 참치김밥을 산다는 것이 그만 김치김밥을 사왔어요. 잠깐만 기다릴래요? 제가 다시 바꿔올게요. 아니에요, 미선 씨. 괜찮아요. 김치김밥도 좋아요. 그렇지만 리에 씨는 매운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김치김밥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자, 같이 먹어요. 아, 난 요즘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할까? 중요한 약속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저도 그래요. 요즘 일이 바빠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김밥 정말 맛있네요. 어서 드세요. 네, 리에 씨.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제대로 사올게요. 이항. 하숙집 친구들은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들으십시오. 오늘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을요? 하숙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찌개를 덜어 먹지 않고
같이 먹어서 좀 불편하다고요.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들 먹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숙집 아주머니께 비위생적이라고 불평했어요. 하숙집 친구들은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같은 그릇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삼항. 오히려 제가 미안한데요. 들으십시오. 어머, 영수 씨, 여기 웬일이에요?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어제 제가 한 부탁이 부담이 됐을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거절을 해서 화가 난 건 아니지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제가 미안한데요. 그럼 저 그만 가볼게요. 그냥 가려고요? 저하고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지 그래요. 볼 일도 있고 해서 빨리 가봐야 해요. 차는 다음에 마시지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리에 씨, 어제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사과할게요. 아이, 별일도 아닌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당황하셨죠? 조금은 그랬지만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알았죠? 그 대신 제가 오늘 맛있는 점심 살게요.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점심을 사고 그래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니에요. 이런 기회에 리에 씨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자, 어디로 갈까요? 사항. 다른 방법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쓰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길에서 저하고 부딪혔는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부딪히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는 하지 않고 괜찮냐고만 계속 물었어요. 그랬군요. 어떤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오항. 문화. 문화 충격과 실수. 문화 충격이란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두 문화의 차이에 의해 느끼게 되는 충격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누구나 문화 충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 언어, 습관 등 많은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여자 2명이 팔짱을 끼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화권에서 온 사람은 참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한 친구 사이일 경우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 차이에 의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문화에 대해서도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8과 학교 생활 1항.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자. 들으십시오. 이번 야유회 언제 가는 게 좋을까?
금요일 오후에 1박 2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주말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복잡한 줄 알면서도 주말에 많이 놀러 가니까. 그럼 장소와 일정은 어떻게 하죠? 내일 동아리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자. 어때? 그게 좋겠어요. 모두들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과제 2. 듣고 쓰기. 다음 주말에 우리 동아리 회원들끼리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 장소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갖는 모임이니 장기자랑 같은 재미있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이섬 어때요? 너무 멀지도 않고 또 근처에 맛있는 식당도 많고. 아, 거기가 좋겠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짜보도록 할까요? 아침 8시에 학교 앞에서 출발하면 10시쯤 남이섬에 도착할 거예요. 2시간 정도 산책을 한 다음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자랑을 합시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아 참, 장기자랑 사회는 누가 보지요? 그런 일은 미선 씨가 잘하니까 미선 씨한테 맡기는 게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행사 준비와 정리를 맡고 진행은 미선 씨가 하고 이렇게 일을 나누면 되겠네요. 이항. 우리 언어 교환할까요?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 요즘도 중국어 공부해요? 아니요. 조금 배우다가 발음과 억양이 어찌나 어려운지 포기하고 말았어요. 외국어 공부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 언어 교환할까요? 저도 중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거든요. 저도 영어를 좀 더 연습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제임스 씨는 언제 시간이 나요? 저는 월요일이나 수요일 오후가 좋은데요. 삼항. 친한 친구한테는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들으십시오. 선생님, 오늘 리에 씨가 못 온대요. 왜요? 무슨 일이 있대요? 글쎄요.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래요? 무슨 일일까? 어제는 저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는데 점심을 먹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말 못할 고민이 있어도 친구한테는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사항.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데요. 들으십시오. 선생님,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입학 원서를 접수시키고 입학 시험을 봐야 해요. 원서만 내면 돼요? 학교마다 다른데 고등학교 성적표와 자기소개서도 필요해요. 면접 시험도 봐야 하고요. 그 밖에 준비할 것은 없나요? 아, 마리아 씨는 외국인이라서 한국어 시험도 봐야 해요.